내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바다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걸러서 이렇게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땐 거죠.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기념일인지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5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통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초판 이미지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이 책이 그 표지만 해도 3번째 표지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195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40분부터 필사를 할 거고요. 네, 잠시 차도 마시고 손도 좀 풀고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00명이 어제 넘었어요. 구독자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는 10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뭐 어떤 이벤트를 할까, 아마 100명이 넘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기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이제 뭐 자축 영상이긴 한데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역시나 저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같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거나,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너무나 하고 싶었던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렇게 어떤 거든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필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필사를 10분간 하시는 분들은 하루 10분 필사를 하시고 오신 다음에 이제 먼저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할 일을 먼저 하고 딱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네, 필사를 뭐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10분간 조용히 말없이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드릴게요. 네, 새소리를 BGM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를 한 부분은요. 그 박완서 작가님이 엄마랑 같이 살고 한글을 깨치게 되면서 엄마가 조부모님께 편지를 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8살 정도,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된 거죠. 그때였는데 그 박완서 작가님이 한글을 그 읽고 쓰는 데 있어서 흥미를 잃게 된 이유를 여기에 쓰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불러주는 거를 편지로 우리가 이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어린 딸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써야 되니까 글로 쓰려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거를 쓰는지를 알아야지 글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그래도 엄마가 편지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편지는 그렇게 쓰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그 글을 깨치고서는 한 게 엄마가 이제 거짓말로 꾸며낸 편지를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뭐 힘든 걸 힘들다고,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편지에 쓰려고 그 어린 딸에게 편지를 받아 적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저희는 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박완서 작가님은 그게 이제 싫었겠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꾸며내서 거짓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닌 엄마의 거짓말을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편지 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아직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한글을 사실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글을 아는 애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글을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거는 어떠한 그런 엄마의 그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 한글을 가르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뭐 부모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시대 자체가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글을 아는 애가 거의 없고 자신이 한글을 알고 있는 게 거의 촌스러운 것처럼 창피하게 여기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한글에 대한 이미지가 박완서 작가님한테는 안 좋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성에 대한 이해도 잘못 이렇게 시작하게 된 무렵이었다고 쓰셨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뭐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엄마가 되고 주로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주로 힘든 바깥일을 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시대랑 보면
너무나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고 조금 모양만 바뀌었을 뿐 좀 본질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쁜데 그 부모가 돈을 벌고 집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환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고 어린 자녀를 봐줄 만한 곳이 조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골에 계신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되게 바쁘셔서 내 이제 손녀 손녀를 못 보는 경우도 너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는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 보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맞벌이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아이가 가서 배우는 거는 정말 그 지식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살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걸러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정보를 접하거나 지식을 얻는 도구나 그런 주변의 환경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누구나 원하면 그걸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르는 방법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바다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걸러서 이렇게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땐 거죠. 물론 커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는 이제 커서 가능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식을 넘어선 정보를 넘어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나한테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부모들이 너무나 바쁘고 그 지식과 정보를 주는 그런 학원이나 어떤 이런 곳에 배움을 보내는데 돈은 많이 들고 아이와 함께 하지는 못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지 못하는 게 저는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저는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좀 나중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나에게 필요한 지식,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를 배우는 게 좀 우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주변에 이제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친인척들, 그리고 선생님, 아니면 이제 친구. 조금 크면서는 이제 친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내 주변에 함께 나와 함께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이 한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유용한 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 모두가 이제 키워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워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부모가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역량을 키워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루트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그 학원 가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이런 것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지식적인, 학습적인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도 그거에 따른 지혜, 자신이 그 경험했던 공부 방법이나 그걸로 인해서 활용했던 것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정말 너무 웃기네요. 시간 관계상 아이들에게 진도를 맞춰서 그 학습 분량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막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막 그렇게 보낸다는 게 조금은 너무 이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아유, 얘기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몫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그 어렸을 때 그럴 땐 이해로 인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한글을 싫어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시는 거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얘기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들어온 것도 몰랐네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저에게는 이제 기념일이기도 하고 수요일이기도 하고 수요일은 항상 좋더라고요. 한 주의 반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또 지나면 또 주말이 오니까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가을 이제 빨리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짧은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만간 100명, 그 구독자 수 100명 넘은 축하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신 분도 감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